자,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그 선을 제가 여기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요 저항선하고 요쪽 선하고 이렇게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지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저 보는 건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1주, 2주, 3주, 이게 지금 보면 1주, 2주, 3주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는 반등.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있잖아요. 고점권, 여기 고점권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크게 보면 이 고점권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이에요. 반등.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상승이 나온다는 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이게 고점을 넘어가서 언젠가에 넘어가겠죠. 고점을 넘어가서 여기 고점을 넘어가서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와야 여기가 상승인 거예요. 상승. 그러니까 여기를 가기 전까지는 여기 요 구간은 반등 구간이다. 그러니까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반등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반등 구간 안에서도 아무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알트코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대장주들이 이렇게 좀 구간별로 그 대장주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들을 찾을 수만 있으면 아무튼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대응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수익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런 구간들에 있겠죠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과 제가 얘기한 아까 알트코인 제가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 알트코인 제가 얘기한 알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한 3, 4주 걸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이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이 중장기 길게는 한 2025년도 지금 2023년도니까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 25년도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쳐서 이렇게 비트코인은 2년 정도에서 중장기를 목적으로 이런 구간에 있을 때 분할 매수 제가 계속 매주 얘기하는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매집을 해야 된다. 매집을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자꾸 매집을 해야 된다. 매집 이렇게 좋은 이렇게 가격대에 와 있을 때 이랬을 때 본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잘 이렇게 분할해서 이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2023년도 1년은 비트코인 이렇게 매집 구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매집을 잘 해놓으시면 2024년도를 거쳐서 2025년도 이렇게 해서 한 2, 3년 후에 아마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비트코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미래에 아마 2025년도는 아마 한번 만들고 나가게 돼. 여기를 넘어서서 그 상승으로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 내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특히 이렇게 좀 좋은 바닥권에 와 있을 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뭐 많은 뭐 7만 몇 개 알트코인 있지만 그 알트코인들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같이 좀 이렇게 반등 구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대장급에 해당되는 그 대장급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인데 못 찾겠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장급 알트코인을 찾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도 리스크가 적지 않은데
대장급도 아닌 그런 알트코인들을 돈만 벌겠다는 욕심으로, 응? 그때 막 함부로 사고, 그걸 함부로, 그쵸, 대응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계좌는 자꾸 계좌대로 나빠지고, 욕심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을 자꾸 묻지마 투자를 하니까, 묻지마 매매, 묻지마 투자를 하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이런 구간 이렇게 반등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그 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앞에 이제 그림이 없었는데, 월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이게 이제 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 지나간 월봉으로 보면 여기 그렇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크게 보면 여기 2018년도에 고점을 만들고, 이 고점권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거, 이게 보통 개인들은 이걸 상승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반등이라는 거죠. 반등. 이게 반등이니까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게 상승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를 넘어서서 여기가 상승이었다. 여기가 상승이었다. 여기가 상승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는 이게 반등이었다는 거예요. 반등. 월봉으로 보면. 근데 이런 구간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알트코인 중에서 대장급 알트코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5배, 10배 그렇게 가는 알트코인들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한 서너 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서 이런 반등 구간에서 대장급에 해당되는 알트코인을 이렇게 잘 매수를 해서 그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도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그 대장급 알트코인을 찾아내서 그 비중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반등 구간에서도 큰 돈을 벌었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반등 구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거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에 맞춰서 대장급이 될 만한 알트코인을 잘 찾아서 그것을 비중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잘 대응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게 알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알트코인은 나중에 대장급에 해당되는 알트코인을 잘 찾아서, 그래서 그 알트코인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대응을 잘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 수익도 적지가 않다. 이런 거죠. 이런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내려갈 때 여기도 반등이었던, 반등. 여기도 반등. 여기도 반등입니다. 반등. 제가 그 하이브 같은 거 드렸던 데가 이런 구간이었던 거,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비트코인은 제가 매주 보여드리면서 이게 설명을 뭐 주봉으로도 설명하고 일봉으로도 설명하고 월봉을 설명하고 제가 매주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뭐 그 이더리움이나 그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쭉 관리를 해 가시면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앱토스, 그러니까 앱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여기 업비트에 상장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몇 달 안 됐습니다. 업비트의 상장, 이게 이 만들어진 기가 2023년이라는 게 아니고 업비트에 상장된 지가 지금 2023년도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몇 개월 안 됐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월봉으로 본 거고 여기 어, 이 주봉으로 보면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게 보면 이 마찬가지예요. 이 앱토스도 여기 있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 여기까지는 반등이었던 거예요. 반등. 근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리다가 알트코인 설명을 한 그 1년 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런 게 여기 앱토스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냐 주봉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요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쫙 올라간 게 아니고 다 요 밑에 있다. 밑에. 그러면 같은 기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저는 비트코인 떨어지는 동안에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러는 동안에 지금 그 대부분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주봉으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업비트 여기 앱토스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고 대부분 비트코인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다 거의 비트코인처럼 바닥권에 있다. 바닥권. 그 앱토스만 여기 보세요. 앱토스가 제가 얘기했던 여기 이렇게 여기서 사서 물린 개인, 여기서 사서 물린 개인, 여기서 손절 못하고 사서 물린 개인 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네. 여기 보면 그냥 곳곳에 여기에 이 개인들 시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들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나 여기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살짝 한 2, 3주 반등했는데 2, 3주 반등하는 사이에 여기 이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 시체를 다 치웠다. 개인들 시체를 다 치우고 앱토스는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 앱토스는 이미 주봉으로 보세요. 이미 상승을 시작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앱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저희가 뭐 강의를 안 하고 있을 때니까 보면 타이밍으로 보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요 근처에 있다. 요 근처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여기 대비 여기만 해도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아무튼 뭐 개인들 눈으로 보면 엄청 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해석을 잘 못하거나 이렇게 대장주를 찾아서 이렇게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막 4배 5배 짧은 기간에 그것도 자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예전에 하이브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4배 5배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투자자들은 아무리 차트를 보고 분석하고 해도 이런 코인을 무서워서 사겠느냐 얘기죠. 보시면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앱토스는 지금 상승을 시작했다. 상승. 게 대부분의 이제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다 반등 구간에 있다. 반등. 아까 제가 상승하고 반등을 자꾸 구분해 드리잖아요.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 반등 구간에 있는데, 이 앱토스는 여기 고점을 넘어서서 이만큼 지금 상승을 했다.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이렇게 차트를 이런 식으로 주봉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알트코인이 업비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앱토스 말고는 없다. 찾아보세요. 있나?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앱토스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여기서 수많은 지금 시체를 치워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100개가 넘는, 지금 140개 50개 되는 업비트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1년 이상 쌓여있는 개인들의 시체를 이 시체를 치워야 결국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들 시체를 다 치우고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없다. 자,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비중으로 1차, 2차, 3차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금 좋은 구간에 지금 들어가서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미 왔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지금 매물대가 없다. 매물대가 없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물리면 이제 여기서 매물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만 이제 이런 데 물리는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매물대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 매물대하고 이런 데 매물대는 또 다르다 얘기죠. 세력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 자, 요렇게 이게 기술적으로는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에 맞춰서 한번 매수를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아까 제가 그 분할 매도해서 20%, 40%, 60%, 80%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고점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매도 타임을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 갇혀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제가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앱토스 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 구간에 있을 때, 아무튼 이 대장급의 알트코인이 어떻게,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지 마시고 본인들 가지고서 해야죠. 가지고서 본인들이 가지고서 이렇게 사서 보유를 하고, 그래서 대응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수익도 만들고, 수익도 남들보다 큰 수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본인들 실력이 자꾸 늘지 않겠어요? 보시면.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앱토스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앱토스 가지고 한번 수익도 만들면서 한번 기술적인 해석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경험을 쌓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금 바닥을 아직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한 일주일, 3주 이렇게 상승하니까 비트코인이 흐름이 좋아 보이지만, 또 언제든지 또 그 앞에 있는 그 전저점을 깨고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거의 50% 이상 확률로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분할 매도를 수익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원금을 빼셔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지, 알트코인은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매매 개념으로, 매매 개념, 개인들 매매 좋아하잖아요. 매매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가지 않고 이렇게 대장급, 제가 판단하는 대장급 알트코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대응해 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앱투스 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셔라. 어차피 기술적인 해석은 제가 또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또 계속 해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에도 또 어떤 흐름이 나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간 것도 이거 지금 이거 거의 한 일주일에 나온 거 일주일에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도 이게 연습과 훈련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좋은 흐름에서 자금이 크신 분들은 큰 돈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하이브 같은 그런 알트코인은 수강생들은 제가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 메스타인 잡아들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1억을 들어갔어도 되는 코인이었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수강생들한테 제가 100만 원째 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제가 드리는 매수 타이밍에서 자금이 크신 분들은 1억을 사도 되는 코인이었었다. 그러면 그때 1억 원치 사갖고 그게 거의 한 4배, 5배 갔으니까 그것도 1, 2주 만에 응?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알트코인들 중에도 시가총액이 거의 막 10조짜리, 막 11조, 10조짜리, 5조짜리, 10조짜리.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2.5조 얘기했죠. 시가총액을 왜 얘기하냐. 시가총액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주식에서도 종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니고 시가총액이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는 앱토스도 마찬가지예요. 앱토스도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앱토스의 이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2.5조다. 근데 시가총액 2조, 2.5조짜리 이 앱토스가 나중에 한 달 후, 두 달 후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계좌는 뭐 지난주라고 해야 지금 매매 일수는 지난주죠? 하루 이틀, 오늘까지 3일. 중간에 이제 명절이 껴 있어가지고 매매 일수는 한 3일 정도, 3일 정도 걸쳤는데 뭐 계좌는 지난주보다 약간 좋아졌어요. 약간. 그 2,900 정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원금 2천만 원, 원금 2천만 원이 이 흐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한 얘기를 계속 하냐. 이게 아니고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도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식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 원금이 얼마였지? 그리고 내가 그 지수가 3,300 갔을 때 내 계좌에 여기 총 장부 금액이 얼마였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150 왔을 때 이게 얼마였었지? 그쵸? 그 다음에 2,500 갔을 때 얼마 있었지? 제가 했잖아요. 3,000 갔다가 여기 2,400 갔다가 3,000 갔다가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그죠? 그때 2,600까지 내려갔다가 또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 3천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면 그러면 본인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내가 자신이 있고 그 내 포트폴리오에 자신 있다는 것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과 내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비중들, 이 비중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게 두려움과의 싸움인 거예요. 제가 그때 종목 교체에서도 결국은 왜 많은 분들이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닥권이다. 시장도 바닥권입니다. 종목도 바닥권입니다. 그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결국은 제가 하는데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이 두려움은 결국에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있을 때 좋은 결정을 해서 좋은 투자 결정을 해서 남들보다 이렇게 반등이든 상승이든 이런 흐름에서 남들보다 그래도 5배, 10배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두려움을 결국은 어떤 용기만 가지고 이 두려움이 극복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본인들이 어떤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자신감이란 건 뭘 통해서 생겨요? 한 번, 두 번 자꾸 성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성공을 해봐야 자신감이 생기죠. 자꾸 그냥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하고, 안 한만 못하고, 자꾸 그러면 트라우마만 생기죠. 자신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 앱투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비중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해보셔야, 그래야 그걸 통해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또 다음에 제2의 또 알트코인을 제가 드릴 때, 그 성공을 통한 자신감을 통해서 남들은 그저 두려워가지고 이게 또 될까 안 될까, 그게 갈까 안 갈까, 응? 이게 다 잡아드려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삼성전자부터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응? 제가 1억도 얘기하고 10억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 그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실전을 통하고 제 교육을 통해서 저는 실전을 반드시 통해서 아무튼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전을 통해서 본인들이 교육과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도 되고 훈련도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꾸 이제 성공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봐야 본인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다. 그 자신감이 생기고 제 교육을 통해서 수강생들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종목 교체 얘기를 처음 얘기했지만 딱 듣고 한 번에 듣고 딱 알아들어야 그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설명하고 저 설명하고 중요한 설명을 저 나름대로 다 했는데도 또 혼자 남았을 때는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이 분석 저 분석 이거 찾아보고 저 찾아보고 다 그러면 때는 지나간다는 얘기죠. 때는 일주일 지나가고 이주일 지나고 삼주일 지나가고 어? 그리고 나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했으면 좋았을 걸 그쵸. 계속 후회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베팅을 해보고 관리를 해보고 응?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이런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본인들 자신감을 자꾸 키워가는 거고 어차피 리스크와의 싸움이니까 자신감을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종목 교체 얘기했을 때처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된다. 한 번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면은 한 번에 알아들어야 한다. 한 번에. 왜냐면 두 번은 없으니까요. 그게. 자, 그거예요. 그거. 수강생분들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걸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좌도 제가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듯이 본인들 계좌를 볼 때 이게 늘었네 줄었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원금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수가 고점 갔을 때 단기 고점 갔을 때 단기 저점 갔을 때 단기 고점 갔을 때 그게 흐름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내 계좌가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해가면 내가 계좌가 저기 지수가 3천 가 있으면 내 계좌가 어디쯤 가 있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22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찾아서 어느 시 타이밍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서 그것을 자꾸 관리를 해야 할 거냐.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왜 계좌가 2배가 안 되고 3배가 안 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면. 어차피 지수는 3천 갈 건데, 응?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잘하면 지수 3천 갈 것 같거든요. 지수만 3천 가면 뭐예요? 본인 계좌가 그 지수에 맞게 안 달라져 있으면. 자, 그래서 제가 종목 교체 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목들과 시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뭐 투자자들이 누가 샀고 누가 팔았냐. 오늘은 코스피 보면 외국인이 사고 거기다 기관까지 사줬다. 오늘 코스닥 보면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샀다. 그 양쪽에 쌍끌이가 나왔어. 쌍끌이가 보시면. 그래서 오늘 수급은 좋았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 보시면. 그래서 개인들은 시장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항상. 제가 이거 계속 일주일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장 올라갈 동안에는 개인들은 계속 팔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사고, 특히 외국인은 계속 사고, 개인은 계속 팔고.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저기 3천 가 있어도 개인들은 돈 버는 거 없어요. 나중에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계속 손절했다, 익절했다, 익절했다, 손절했다. 그 반복하는 거고. 버는 것 같지만 손실이 더 크다. 얘기죠. 수급은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수급은 거의 A급 수급이었죠. 보시면 이런 수급 있죠. 얼마나 좋아요. 자, 환율은 뭐 여기서 여기 일봉으로 여기 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죠. 이게 환율은 그쵸.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 여기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횡보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이게 일봉으로 본 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일봉 여기 횡보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 횡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의미 없어요. 결국 이제 달러 인덱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결국 100 근처 크게 보면 이 100 근처 여기가 결국 정상적인 고점 근처였고 여기 갔던 것은 이것은 이 같은 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실 때 이게 의미 없는 구간은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점권에서도 그렇고 이 바닥권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 고점권에서 이렇게 막 억지로 이런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거 억지로 그치 미국이 막 그 금리 올려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진 구간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실 때 크게 의미를 왜냐하면 이런 것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죠 10년 빼고 10년 중에서 한 1년 정도 빼고 나머지 9년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흐름이 이거 뺀 나머지 흐름들이 중요하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흐름에서 봤을 때는 100 근처가 고점 근처고 결국은 여기 밑에 내려갔을 때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나온다니까 여기 일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여기 100 근처 하고 이 주봉으로 보면 그쵸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 위에는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100, 105, 100 보시면 100
100이면 여기 100, 여기. 위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 사실은. 요 구간에서는 빼고, 나머지 구간을 해석을 할 때는 결국 여기를 기준으로 해석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는 여기 고점 대비 여기서 최소한도 3, 40%는 내려간다. 3, 40%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40%. 그게 내려가는 중이다. 내려가는 중인데 지금 이제 100 근처. 그 100 근처도 여기서 보면 100 근처도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결국 여기 많이 내려왔을 때 그렇잖아요. 2021년도 5월, 6월 여기 보시면 여기 90, 100 그죠? 90, 100 그럼 중간쯤이 어디예요? 90, 10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90하고 100하고 그럼 여기가 중간쯤이잖아요. 여기 중간쯤. 그러니까 이 사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요 사이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기억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은 여기 달러 인덱스에서 봐야 되는 건 여기 100하고 여기 90하고 95하고 이렇게 기억해 놓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다. 그럼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싸다는 건 뭐예요? 더 내려가야 된다 얘기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봐야 지금 현재 위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흐름을 예상하려면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어떤 숫자가 있어야 그 숫자를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위로 갈 건지 아래 갈 건지 그걸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이 가게 되면 어떤 범위 안에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고 채권 시장 어떻게 될 거고 중요한 시장들이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들이 쭉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 지표도 설명해 드리고 여기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 환율, 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설명드리는 기술적인 해석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설명드리는 그 경제 지표하고 잘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경제 현상들을 이해해가고 해석해가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시장을 판단해가고 본인들이 어떤 추세를 판단해가고 그러면서 본인들 실력이 자꾸 늘지 않겠어요? 보면은 자, 이제 그런 걸 저희는 또 실전을 하면서 하니까 그게 그냥 어떤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우량주도 하고 있고 종목도 하고 개별주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제가 그 알트코인도 때가 되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보면 그 제가 그 알트코인을 요즘에 일주도 보고 찾았겠어요. 그 알트코인을 제가 계속 보니까 찾는 거지. 그게 시장이 떨어질 때도 제가 계속 알트코인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어떤 대장급의 알트코인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게 누가 좋다고 하니까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그 150개 알트코인 중에서 대장급 알트코인을 찾으려면 그 150개 알트코인을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안 보고 어떻게 찾아요?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50개 보고. 자, 그 다음에 유가도 보면은 횡보하는 중이에요. 유가도 보시면 유가도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유가는 이게 횡보하는 중이다.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도 여기 고점권에 갔지만 결국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간 거고 결국 정상적인 흐름은 고점이 100 근처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50 근처. 50 근처면 이게 이제 거의 바닥 근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하고 50하고 이게 거의 여기 게 7, 80이 중간쯤이잖아요. 70에서 한 80 정도 중간쯤. 그래서 제가 그때 산업국가, 자원국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 들었으니까 이제 유가를 보면서 그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연결시키면서 이 그림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지표 제가 설명드린 건 복습이 필요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시려면.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 산업국가가 뭐고 자원국가가 뭐고 몰랐을 때는 그냥 기름값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보지만 저희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남들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해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변수들, 중요한 경제 지표들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계속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키면서 보셔야 해석도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기준을 확실히 잡고 중심을 잡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나 본인들이 들고 가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안 흔들리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끝까지 들고 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본인들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도 하고 제가 경제지표 설명도 해드리고 그 경제지표를 제가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도 실력이 안 는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나스닥은 여기 뭐 3, 4일 걸쳐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제자리 갔죠. 보시면 여기 횡보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횡보하고 있다. 근데 나스닥은 이제 저희 우리 시장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가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스닥을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데 나스닥은 앞으로 더 빠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앞으로 한 10%, 20%는 더 빠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지만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큰일 났다. 아니에요. 큰일 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여기 횡보하다가 이렇게 딱 조정받고 이렇게 또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 며칠 안 됐지만.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이렇게 살짝 따라가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지금 1월 달이니까 2023년도 12월 달 중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권이 어디쯤 가 있을 거냐. 근데 지금 흐름과 삼성전자 여러 가지 환율, 달러 인덱스, 그다음 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충분히 3천 근처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3,300을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3천만 가져도 이게 고점권인 3천만 가져도 그래서 3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가느냐 하반기에 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의 어떤 경기 흐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자, 이제 아무튼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늘 얘기했던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종목에서 중요한 그 삼성전자 흐름이 좋잖아요. 저희가 삼성전자를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 이 흐름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보시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이렇게 3, 4 이렇게 올려가면서 여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얼마예요? 63,000원. 제가 했잖아요. 63,000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는 간다. 7만 원에서 8만 원. 뭐 얼마라고 딱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6만 얼마에서 7만 8만 얼마 아니다. 아니에요. 얼마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꼭 저기 10만 원을 가고 15만 원을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삼성전자는 1, 2만 원만 더 가져도 그게 우리 코스피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가격적으로 1, 2만 원만 가져도 우리 코스피의 흐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삼성전자 종목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코스피에서 핵심 종목이니까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을 얘기 안 하고 코스피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코스피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 흐름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흐름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결국 코스피의 흐름이 나온다. 미래의 흐름이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할 거다. 제가 여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할 거다. 우상향할 거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도 계속 7만 원대, 8만 원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가 아니고요. 왔으니까가 아니고 7, 8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도 이게 슬금슬금 가고 있어요. 이게 카카오는 이게 삼성전자만큼 그런 폭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살짝 머리 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카카오도 보세요. 여기 46,000원에서 여기 계산해 보세요. 여기 몇 프로 올라왔나? 이게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4개월 걸쳐서 여기 46,000원에서 여기 얼마예요? 63,000원. 여기 그럼 이 적은 폭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폭이 보시면 이 우량주가 개별주가 아니고 우량주기 때문에 이게 자, 이 카카오 이게 여기 카카오도 잘 보셔라.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단기로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우량주의 이제 대표 종목으로 저희가 삼성전자는 안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수익 측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삼성전자를 왜 좋게 얘기하면서 자꾸 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지만 그 수익률로 보면 삼성전자가 수익률로 보면 거의 20% 30%면 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익률로 보면. 그런 걸 해야 되겠어요. 같은 기간에 이게 카카오나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래도 잘하면 100% 200%날 종목 이런 종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잘해봐야 2, 30%갈 그런 종목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뭐 삼성전자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종목을 선택하려면 제가 했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앞으로 미래의 같은 기간 동안에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더 높이 이게 삼성전자는 이만큼 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 카카오는 요만큼 가 있을 이런 종목이다 그러면 이 종목을 해야지 왜 이 종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좋은 얘기는 삼성전자 쪽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그 카카오나 SK바이오는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삼성전자는 왜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카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보면 그 삼성전자가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 종목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지수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삼성전자 좋게 얘기하니까 삼성전자 사야 수익이 많이 날 모양이다.
물론 내가 해서 한 10억 있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뭐 몇십억 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죠. 삼성전자 한 10억 사가지고 그냥 한 20, 30%만 나도 한 2억, 3억 버니까. 응? 근데 그렇게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 부분이. 그 어차피 지금 2억 가지고 할 것 같다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보다는 카카오나 SK바이오런스가 훨씬 낫다는 얘기죠. 나중에 수익률 측면에서. 이 말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또 다시 짚어드리는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이 개별주들 몇 종목을 보겠습니다. 개별주들. 자, 까뮤엔씨. 이 까뮤엔씨가 여기 악재, 그때 뭐 해갖고 악재 나왔었어요. 근데 악재 나왔으니까 까뮤엔씨가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막 여기 악재 나왔을 때 막 제가 얘기하는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잡고, 그런다고 바로 간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악재, 여기 악재 나왔을 때, 뭔가 아무튼 그때 악재 나와가지고, 그 악재 나왔을 때 이렇게 까미연 씨가 이렇게 잘 좋은 흐름을 가다가, 그때 뭔가 아무튼 악재 비슷한 게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그냥 다 손절하지 않았겠어요? 손절? 응? 그러면 그 악재 하나 때문에 까미연 씨가 끝난 것 같지만, 그건 그 뉴스만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그림은 그림의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림의 의미를.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들이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악재죠. 이 악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만들어 놨던 이 그림. 이 뉴스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만들어 놨던 이 차트의 그림, 이게 근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뉴스에 상관없이 호재든 악재든 뉴스에 상관없이 내가 시장에 맞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가려면 그 세력들이 이용하는 자꾸 뉴스 따라서 흔들리고 사고팔고 하시면 결국은 이런 악재 때문에 개인들은 여기서 가진 고생 다 해놓고 여기서 다 뺏긴다는 얘기죠. 여기서 얼마나 뺏겼어요? 하루에, 이거 하루에. 이게 일봉인데, 보시면. 그 빼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뺐잖아요. 더 뺐고, 그러면, 응? 왜 여기 이런 장대 양봉에, 거래량의 장대 양봉에, 여기에, 캔들로,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냐는 얘기죠. 이게. 응? 이런 그림을 잘 보시라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이미 악재가 나오는 순간 이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악재가 나오면 호재도 마찬가지고. 호재가 딱 발표가 되면 그건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악재가 발표가 되면 그건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꾸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니까 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자꾸 과거가 매달리니까. 요게. 그러니까 세력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이 세력들은 누가 그렇겠어? 세력들은 이 악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세력들은 미래에 나올 뉴스를 본다. 미래. 그러면 지금 나오는 뉴스는 뭐냐? 그게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뉴스가 어제 있었다는 얘기죠. 그 세력들은 여기 악재를 이용해서 개인들 물량을 뺏고 미래에 나올 뉴스에 세력들 눈은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기다리면 세력들이 생각하는 뉴스가 딱 나오면서 그럼 거래량 나오면서 여기 딱 만들면 그럼 여기가 고점이냐? 뭔 고점이에요?
여기도 역시 매수하는 거죠. 여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런 데 물려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이게 매물대 개인들 아까 제가 앱투스 설명하면서 시체 얘기했잖아요. 여기 개인들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여기 종목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가지고 장대 양봉하면서 여기에 물렸던 개인들이 결국 팔면 어디서 팔겠어요? 여기서 물렸던 개인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다 본전에 팔지 않겠어요? 본전에. 수익 내고 팔겠어요? 본전에 팔지? 이게?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본전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 팔게끔 하고 세력들은 그만큼 물량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이게 세력들 물량. 그날 사들인 물량이라고요. 이게. 그럼 이런 그림을 뭐하러 그리고 있겠냐는 얘기죠. 어디를 가려고, 어디까지 가려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어디에 가 있으려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얘기죠. 작게는 한두 달에서 좀 길게는 한 3, 4개월 후에 어디에 가 있으려고 이런 그림을 그리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림만 보고 이렇게 막 이게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 기술적 의미가 아니죠. 해석도 아니고 그것은. 그 세력들이 앞으로 미래에 한두 달 후에 3, 4개월 후에 길게는 5, 6개월 후에 세력들이 뭘 하려고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린 지금까지의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거고 3, 4개월 후에 어떤 그림을 거고 5, 6개월 후에 어떤 그림을 건지 그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왜 안 보여요? 기술적인 해석을 안 해보니까 자꾸 그 가격만 보고 기술적인 해석을 안 하니까요. 그게 근데 기술적인 해석도 이 종목 가지고 작게 하고 저 종목 가지고 작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흐름이 그게 한 종목을 몇 종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게 끝날 때까지 그 종목을 계속 보면서 해석을 해가야 그래야 본인도 기술적 해석하는 실력도 늘고 그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종목을 보고 또 해석할 때도 그런 과정들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 그것도 이왕이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들고 있지도 않은 종목 계속 기술적인 해석만 해야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기술적인 해석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자꾸. 제가 지난주에 했던 우린 PTS도 뭐 그 매매일이 뭐 3일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만 그러니까 거의 횡보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같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여기 보세요. 같은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그림. 이런 그림들이 왜 좋은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좋은 그림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면서 거래량이 제가 많이 줄수록 좋다겠죠. 이렇게 그냥 됐다가 이렇게 확 줄고 근데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그러면 또 개인들 물량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뺏고 있고 이 보시면 이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세력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보면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 세력들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세력들이 두 배를 가려고 하는 건지 세력들이 응? 그 앱토스라는 아까 그 알트코인을 가지고 세력들이 몇 배를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알트코인을 잡아드려도 그 알트코인이 두 배를 갈지 세 배를 갈지 몇 배를 갈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 기술적인 해석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꾸 그 일봉으로도 자꾸 보고 주봉으로도 보고 월봉으로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이평선도 보고 자꾸 보면서 그 떨어질 때도 보고 올라갈 때도 보고 횡보할 때도 보고 자꾸 보면서
그 세력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세력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게 2배 갈지, 3배 갈지, 5배 갈지, 10배 갈지,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그래서 그게 내 생각대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으면 그게 자신감이 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게. 그 자신감 있으면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응?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반등장에서나 상승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상위 1%가 그런 분들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범양건영. 범양건영은 뭐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거래량이. 이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거래량 없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이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이런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응? 그러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면 이 과거를 보세요. 과거를. 제 건의 과거를.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력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게 중요한 건데 거래량을 보세요.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보시면. 이 거래량을 잘 해석을 하면 세력이 들어왔는지 빠졌는지 들어오는 중인지 빠지는 중인지 거래량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7, 80%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래량을 보면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일성건설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일성건설이나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런 종목들이 다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비슷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뉴스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뉴스 기다리는지 어느 정도 알지만 그걸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 부분은. 자, 테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테마라는 것을 하려면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세력들이 앞으로 나올 뉴스 중에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세력인지 그런 세력들이 어떤 미래에 나올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력인지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뉴스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 뉴스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뉴스를 기다리는 건지 저희는 이제 대선주도 하니까 대선주 관련된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 건지 그런 것을 알아야 테마주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지도 보세요. 이지도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거래량에 여기 장대 양봉 세워놓고 거래량 확 줄여놓잖아요. 줄여놓잖아요. 그게 끝이냐? 아니죠. 이것도 지금 이 세력이 어떤 뉴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코리아나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코리아나. 그래서 코리아나는 이 세력이 한 가지 뉴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의 뉴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두세 개의 뉴스를 기다리면서 이 차트는 개인들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개인들 눈에 안 보이게, 개인들 눈에 안 좋게 보이게. 그림이 깔끔하지 않고 그림이 막 지저분하잖아요. 위아래 막 꼬리 달면서 엄청 지저분하게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눈에는 이 그림이 엄청 안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 단타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그냥 아무튼 지치죠. 이런 종목에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때 되면 이제 세력들이 기다리는 뉴스가 하나, 둘, 셋,
딱 나오는 거죠. 때로는 이제 겹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보면. 자, KCC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KCC 건설도 자, 보세요. 쫙 거래량 확 죽여놓고, 거래량을 확 죽여놓고, 여기 대비 이게 10%도 안 됐잖아요. 계산해 보면. 거래량이. 이런 게 좋은 그림이라니까요. 여기서는 거래량 확 들여놓고, 여기서는 거래량을 확 줄여, 10% 마이너스, 여기 대비해서 10%, 20% 미만으로 확 줄여놓는 거예요. 세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또 이게 캔들 가지고 이렇게 막 개인들 물량을 뺏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세력들이 생각하는 뉴스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막 확 난리를 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표가 된 것도 아닌데 보면, 그래서 정치 이 대선 테마주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대선 테마주를 포트폴리오로 들고 있으면, 저희도 안철수 관련된 그 종목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몇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자, 음, 또 다우 아이비, 다우 아이비도 여기 이게 이만큼을 세력들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물량이 이만큼 물량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이제 가격 가지고 딱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격 가지고 개인들 힘들게 시간 지내고, 시간 막 지루하게 만들면서 또 위로 아래로 막 흔들면서, 그나마 큰 폭도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이 엄청 적잖아요, 보시면. 근데 거래량보다 또 여기 보면 캔들은 또 양봉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양봉. 보시면. 자, 그 세력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기다리는 뉴스가 있죠.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딱 세력들 생각하는 뉴스 딱 나오면 그 상한가 한두 개 딱 치면 그 종목 그냥 고점 근처 딱 가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히림도 보세요. 히림도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보세요. 히림도 여기서 이만큼 물량 확보해 놓고, 그리고 거래량 없이 여기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쭉 올리는 듯 하다가 또 빼고, 그럼 여기서 개인들 뭐 웬만하면 다 물량 다 뺏기지 않겠어요? 여기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사이에 개인들 물량 거의 다 뺏기지 않겠어요? 그 개인들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딱 어느 정도 뺏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다시 여기에 또 물려있는 개인들,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 이 장대 양복 하나로 이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그죠? 이게 본전에 팔고 나가게 딱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더 물량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빼요. 또 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판 개인들 여기서 또 이제 손절시키는 거예요. 손절. 여기서 안 판 개인들. 응? 그런 과정이에요. 그 거래량 없이 또 다시 또 여기서 슬그머니 올려놓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한다니까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세력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개인들을 흔들어야 되는 거죠. 위로 아래로 흔들어야 되고, 개인들을 엄청 힘들게 해요. 개인들을 재밌게 해주고 개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종목에서 개인들이 누가 떠나겠어요. 계획 들고 있지. 힘들게 하니까 떠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 가서도 안 팔고, 또 여기 가도 안 팔고, 여기도 안 팔고, 여기도 안 팔고, 뭐 중간에 올려 여기도 안 팔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이게 저희는 개인이잖아요. 이게 세력들 여기 히림을 관리하는 세력 입장에서 이제 저희를 보면 어떤 개인이냐, 이게 이제 악성 개인이야, 악성 개인. 그냥 그냥 이게 그냥
흔들어도 안 나가고, 올려줘도 안 나가고, 내려줘도 안 나가고. 이 세력들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희가. 응? 그러니까 세력들한테 이쁨 받는 개인이 되면은 다 털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데서 파는 개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세력들 입장에서. 세력들이 오는 의도대로 다 해주니까. 응?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올려줘도 안 팔고, 내려줘도 안 팔고, 반등을 줘도 안 팔고, 응? 그 세력들 입장에서 얼마나 믿겠냐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력의 입장과 저희 같은 이렇게 투자자 입장이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엇갈리고, 그지만 이제 또 이런 고개를 넘어가서 이게 더 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세력하고 저희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점권에 갈 때까지. 그래서 고점권에 가가지고 또 고점권에 가가지고 저희가 세력보다 더 먼저 팔고 나가면 세력 입장에서는 세력이 먼저 팔아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팔고 나면 세력 입장에서 역시 고점권에서 또 악성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가는 종목에서 이렇게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수익을 만들려면 이 바닥권에서 세력 입장에서 악성 개인 투자자가 되고 또 고점권에서 세력보다 먼저 팔고 나가야 되니까 먼저 팔고 나가니까 세력 입장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팔고 나가는데 이 개인들이 먼저 팔고 나가면 그 두 배, 세 배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가면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을 두 배, 세 배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도를 잘 해서 그 세력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지. 세력이 다 팔고 나서 나오면 못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뭐 그림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세력 얘기하잖아요. 계속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거의 1년 넘게 해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거의 한 7, 80% 이상이 이 그림에 대한 얘기. 제가 뭐 이평선 뭐 무슨 뭐 캔들 뭐 거래량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래량은 제가 이렇게 막 체크만 하지 이 거래량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게 이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기술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대부분 하는 얘기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7, 80%가 세력 관련된 얘기잖아요. 보세요. 아까 제가 앱투스 알트코인 얘기할 때도 제가 그림 설명한 건 별로 없어요. 다 세력 얘기한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를 잘 정리해 보시라고요. 거의 한 7, 80%가 세력 얘기한 겁니다. 세력 얘기. 세력 얘기. 그것도 그림 얘기, 그 차트 얘기한 게 아니고 보시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고점권에 팔기 전까지 그걸 잘 보유해서 그 세력에서 털리지 않고 잘 보유해서 그 세력보다 약간 높게 사서 세력보다 먼저 세력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팔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계속 수익이 쌓아가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계속 쌓여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본인들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세력을 알아가야 세력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음? 그 세력에 대해서 자꾸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세력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하면서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세력이 흔들어질 때 내가 털려나는지, 아니면 그걸 버텨내는지,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세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세력을 알아가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을 통해서 결국 세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별주를 통해서도 결국은 내가 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통해서 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시장 속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자꾸 쌓여가면서, 그래서 세력에 대해서 내가, 아, 이런 게 세력이구나. 결국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가격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응을 하는 거다. 그 세력들이 하는 의도에 대응을 잘 하려면 세력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결국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개인들이 그쪽으로 자꾸 말려들어서 세력들 뺏고 싶을 때 뺏기고 세력들이 그쪽 팔고 싶을 때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종목들은 나름대로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지금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아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지금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림 속에 그 설명 속에 딱 있잖아요. 아까 그 수많은 개인들 시체를 다 치우고, 그렇게 치울 수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도 아닌 속에서 그 많은 개인들의 시체를 이렇게 다 치운다는 게 그게 보통 세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음? 자, 그 제가 예전에 하이브 때도 그 세력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서 하이브 세력이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세력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실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장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알아간다. 그게 이제 본인들 실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본인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은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게 소액으로 하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하든 이렇게 해서 자꾸 해야 된다. 알트코인도 제가 이렇게 그 1년 이상 얘기 않다가 지금 또 오늘 처음 얘기했잖아.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번에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또 이걸 안 하고 있다가 1주 후에, 2주 후에, 3주 후에 그때 가서 알아들으면 그때 타이밍에서 이제 또 엄청 다른 타이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때. 아까 앱투스 같은 경우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런 그림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앱투스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 지금 업비트에도 상장돼 있고 바이낸스에도 상장돼 있고, 그래서 앱투스의 흐름을 보려면 바이낸스의 앱투스의 흐름도 봐야 되고 업비트의 흐름도 봐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해가려면 그게. 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바이낸스 시장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보면 그쪽에 연동이 된다는 거죠.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가격에서는 좀 다르더라도 흐름에서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